안녕하세요. AI 창작 캠프의 주인장 제이씨입니다. 오늘 시간은 혼자 써먹으려고 정리한 그림책 공부로 시작해서 AI 작가로 마무리하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공부라는 단어, 그림책이라는 단어, 작가라는 단어들이 좀 낯서실 텐데요. 누구에게 필요할까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좋은 AI 작가를 꿈꾸는 저 같은 사람들, 출판에 관심이 있는 의욕적인 사람들,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 호기심 많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뭘 얻을 수 있나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오늘 첫 시간은 그림책의 가치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퀄리티를 급상승시키는 훈련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 영상들이 좀 단계로 나눠져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것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그림책의 가치라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림책이라는 거는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글과 그림을 갖춘 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예술적 매체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이기도 하죠. 50%라는 거는 그림책 자체의 정의는 전체의 책의 분량 중에서 50% 이상이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글과 그림의 조화 혹은 둘 간의 모순이 생기는 그림책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풍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림책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이건 1,000,000원입니다. 그림책을 만드는데 드는 실질적인 비용이 1,000,000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보러 1,000,000원을 내라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 그림책으로 공부해서 작가로 데뷔시키는 데 있어서 유료 툴들을 써야 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컨텐츠를 만든 이후에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네, 영어로 출판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나 플랫폼을 통해서 내 책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을 좀 더 기대해 보시죠. 앞서 얘기했지만 아이들만을 위한 거, 아유 유치한 거 이런 생각들을 조금 접어두신다면 무한한 가치들, 그림책이 앞으로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쏙쏙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렌드에 맞다. 나만의 지적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글쓰기 연습 혹은 그림 연습의 소재나 스타일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형태다라는 부분들은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거에서 10가지 키워드들을 선정한 중에 돌봄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정서나 관계의 돌봄도 시스템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점점 심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돌봄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배려하거나 정서와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의 가장 유용한 컨텐츠로 저는 그림책을 뽑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트렌드라는 곳에서 위로, 세라피 같은 돌봄 경제 키워드들을 좀 검색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간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받았는지 비율의 부분이니까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충분한 정도가 이제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높다, 그 다음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은 중반 이상 정도는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특히 이제 위로라는 부분은 이때 더 올라갔다가 뭐 조금 낮아졌지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딴 것도 볼까요? 이번에는 그림책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검색해볼게요. 그림책과 동화책이 비등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동화책보다는 그림책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이제 픽처북이라고 부르거든요. 글로벌하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 픽처북이라는 의미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율은 75%를 안팎으로 매우 높습니다. 100%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볼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관련 주제나 이런 검색어에 관련된 부분도 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AI 이미지라는 부분에 검색어가 600% 정도 급상승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만큼 글로벌하게 그림책과 연관돼서 AI 이미지라는 것들이 핫하게 검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라는 걸 또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태그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도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책은 게시물 한 1만 건 정도 봅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것, 그림책 보는 대상이 어른일까 어린이일까 이야기하는 인터뷰 영상도 있고요. 크리스마스나 나의 취미, 그림책으로 위안을 받는 이제 어른들이 많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략 5만 8천 건 정도 되는데요. 부모를 위한 그림책 테라피나 회사하고 고민되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게시물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 다양한 모임들도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들을 다양한 검색어를 통해서 구글 트렌드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만의 IP, 즉 지적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은 보통 웹툰이나 캐릭터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림책도 주인공이 존재하죠. 그런 부분들이 나만의 IP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분 네덜란드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딕 브루너가 쓴 아동 그림책 시리즈의 주인공이고요. 새하얀 토끼가 과연 몇 년생이냐? 1955년생, 무려 69세. 미피는 그렇게 출간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국보급 캐릭터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심지어 박물관도 있다고 해요. 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림책이냐? 세 번째를 말하기 전에 잠깐 퀴즈 들어갈게요. 지금 보시는 작가님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이다. 네, 그것도 맞지만 대가시죠. 그분들의 공통점은 눈치채셨겠지만 모두 그림책을 쓰셨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박완선님의 손, 김은님의 진돗개 보리, 이인수녀님의 누구라도 문구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그림 연습 소재와 스타일 연구 자료입니다. 실제로 AI 그림책 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는 글과 그림을 당연히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림을 어떻게 연습을 하셨었나요? 소재를 무엇으로 챙기셨을까요?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 다양한 그림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본인의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림책 박물관이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책 박물관에서 지금 보다시피 아카이브 형태로 우리나라의 작가님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판된 해외 작가의 작품들까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연습이나 소재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의식을 담았는지 수시로 이 연구자료들을 활용하면서 내 그림책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왜 그림책이 중요한지 4가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다. 나만의 IP 그리고 글쓰기 연습의 멘토이자 그림 연습이나 소재 스타일의 연구자료로 활용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결국 AI 창작 활동이 활짝 열린 이 시대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차별화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만고만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는 여러분을 스스로 돋보일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의 창작 활동의 결과물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텐데요. 여러분이 그림책과 AI 아트를 접목시킨 저 가운데 교집합 부분에서 확실한 시너지를 내시기를 기대하고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께 명확한 도움이 되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AI 창작 캠프 첫 번째 시간 왜 그림책인지 그림책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그리고 창작 활동의 결과물인 출판을 어떻게 하는지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